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마입니다. 제가 책 개봉기 하면서 깜빡한 게 있어가지고 또 왔는데요. 이거는 다른 영상으로 두 영상을 나눠서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최근에 다 읽은 책인데 짜잔 이 책입니다. 이 망할 세상에서 사랑이라니. 이 망할 세상에서 사랑이라니라는 책이고, 이 책은 그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께서 쓰신 책이고, 대부분의 내용이 다자연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편견이 좀 없는 사람이고, 편견이 없게 자랐고, 굉장히 수용적인 사람인데요. 그 다자연에도 수용을 할 수 있냐 한다면 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 저는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살짝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로맨스 판타지적 그런 판타지를 가지고 있고, 로맨스 판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판타지가 어릴 때부터 주입되어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꼭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완전히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그 소유감을 가지고서 살아간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어릴 적 트라우마 막 이런 것도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까지 합쳐져가지고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제 서로 간에 소유된 그 관계 속에서만 억압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벗어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설명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가 애도하는 과정에서 그 애도를, 그 슬픔을 당연히 느끼는 건데, 그 당연한 애도와 슬픔의 과정에서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슬퍼하면 그 당연한 것을 정신적 문제로 보고 정신병적 치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책을 만약에 읽으시게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병적인 것과 병적인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하기에는 많은 지식을 가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애도의 과정이 있어요. 당연해요. 슬픈 게 당연해요. 사람마다 애도의 기간도 다르고 애도의 과정도 다르고 애도의 형태도 달라요. 그래서 그 우울감이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그 우울감이 일정 수치를 넘어서고 너무 과도해서 일상생활을 방해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치료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그 치료받는 사람들이 어떤 치료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기 때문에 치료가 일정 슬픔을 넘어서는 것이, 그것에 대한 치료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간 오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사회적 문제들을 가지고 파고들면서 그 부분들이 다 잘못된 학습으로 인해서 만들어졌고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부분인데, 그것을 개척해야 하고 대항해야 하고 싸워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진정한 사람이란 서로를 구속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으시면서 반감이 드실 분들도 있으실 거고, 좀 어렵게 느끼실 분들도 있으실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사람의 형태가 다르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 다르고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그리고 좋은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내가 상대방 고유의 모습으로 인정해주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을 투영시켜서, 과거의 모습에 투영시켜서, 부모에 투영시켜서 보게 되어서 그 사람 그 자체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 라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100% 동의해요. 그 부분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고쳐져야 하는 부분이고 온전히 그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준비가 돼야 하고 그래야지 트러블이 생기지 않고 그래야지 온전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그 관계의 끈이 끈끈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 좋은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좋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반대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약간 다자연애에 거부감이 있으시다라고 하신다면 읽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겠다. 그리고 좀 다자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다자연애란 무엇인가를 설명하진 않아요. 그래서 다자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나 관계에 있어서 관계의 트러블을 어떻게 회복하지? 서로서로 소유적인 감정을 느끼기는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지?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알고 싶다면 읽는 것도 괜찮긴 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연인 관계가 아니라 우정적인 관계, 친구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계속해서 틀어지고 그 관계가 계속해서 괴롭고 그 관계에서 계속 문제, 트러블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다자연애를 하지 않더라도. 왜냐면 여기에 관계에 있어서 왜 트러블이 생기는지 그 트러블을 어떻게 회복하는 게 좋은지 그 트러블이 생겼던 것이 과거의 나의 경험 때문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퀘스천들이 계속 있고 그런 질문들과 그런 답변들과 그런 도구들이 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추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분들도 다자연애에 거부감이 있다 하면 좀 읽는데 거부감은 조금 들겠죠. 하지만 다자연애에 거부감은 없지만 우정적인 관계에서 좀 트러블이 많이 일어난다 하시는 분들에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까지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반대도 하지 않고 나쁘게 생각도 하지 않지만 저는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좀 읽는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다. 이런 평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